노래 주점 손님 살해 혐의 후 징역 30년입니다. 자, 이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기 전에 최영진 리포터가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 내용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40대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술값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대 손님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늦게까지 영업한 것을 빌미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거죠. 허민우는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또 호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13시간에 걸쳐 방치해서 숨지게 합니다. 이후에 부평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부인하던 중 결국 피해자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허민우가 올해 34살이니까 30년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60이 넘으면 나오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허민우가 정말 이게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고 하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 후의 방법들이 너무 잔인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잔혹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CTV에 본인이 혹시 잡혔을까 봐 근처 가게들을 다닙니다. 식당도 가서 CCTV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근처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나 락스, 테이프 이런 걸 다 구입하고 얼마나 태연하게 활동을 했는지 주변에 있는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 그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동생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저 허민우 좀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허민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술값도 잘 안 냈는데 신고도 하고 그다음 내 뺨도 때리고 복부도 찼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때리다 보니까 사망했다. 이런 류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생은 뭐라 그러냐면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형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다. 먼저 손찌검을 할 만큼 사실 지금 보면 허민우가 체격도 되게 좋고요. 함부로 건드리기 좀 어려운 인상이잖아요. 그렇게 술주정을 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형이나 너무나 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꼴망파 조직원, 인천 조폭 꼴망파 조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검찰이 허민우한테 몇 년을 구형했었나요? 검찰이 징역 30년 구형했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와 똑같은 건데요. 구형한 만큼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에 허민우가 재범 위험성 점수가 16점이 나왔는데 높은 수준인데다가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청구했었습니다. 그 결심 공판 때 허민우 표정은 어땠답니까? 이게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이제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허민우가 운영해오던 그 사업장이 좀 잘 안 되고 적자 상태여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허 씨가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해오고 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경위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허민우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구형 그대로 형량이 정해졌는데요. 근데 보통 정말 잔인한 수법 이러면은 한 사람을 해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예, 일단 검찰 구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도 왜 그럼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까지 안 갔냐면 우발적인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우발적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폭력 조직으로서의 활동 경험까지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에 불법 영업을 하면 실랑이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범죄의 단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게 시신을 그렇게 사실 이제 송계를 하면서 유족들에게 슬픔을 추스릴 기회마저 빼앗았다라고 해서 검찰 구형대로 그대로 처벌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